유튜브 보고 무작정 저 원장님께 수술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너무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일단 고민해보고 수술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척 보면 척추를 하는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 협착증 치료는 비수술과 수술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비수술에는 대표적인 게 안전가려나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신경성형술 같은 게 있고요. 이제 수술 방법도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발전을 해왔잖아요. 예전에 척추관 협착증 유압술이 됐건 감압술이 됐건 절개수술을 했던 시절, 그리고 채소 침습 수술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제 현미경 수술의 시대, 모든 질환들을 지금 다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굉장히 많은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이제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는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해부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근본적인 치료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척추 협착증 완치하려면 무조건 수술 받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척추관 협착증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그 해부학적인 변형이 와서 증상을 일으키는 정도. 그 중에는 아주 심한 분도 있고 아예 모르고 계신 분도 대부분일 거고, 신경학적이나 화학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포인트도 별로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수술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일단 진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치료, 말씀드렸잖아요. 안전가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비수술적인 치료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해봐야 돼요. 약물치료라든지 주사치료라든지. 그리고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의를 만나서 좀 더 심도 있는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해부학적으로 그게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척추 건강 관리는 유지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비수술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 치료는 정말 많죠. 근데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게, 신경에다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그걸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어찌됐든 간에 안전가려예요. 본인이 하던 일들을 많이 좀 줄이고 허리를 쓰는 일들을 최대한 줄여야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가려, 그리고 약물치료, 물리치료나 도수치료까지 포함해서 신경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것들이고, 스테로이드 치료라고 하는 신경치료나 아니면 신경성형술이나, 실제 이제 신경에다가 약을 넣고 하는 그런 치료들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많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시라고 하면 그런 치료들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수술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감압술과 유압술. 근데 지금은 그게 내시경으로 모두 가능한 시대가 됐죠.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경이 죽을 때죠. 신경이 죽어있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해부학적으로 MRI 봤는데 협착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건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그건 신경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상학적에서 보이지 않는 실제 신경학적인 또 그 화학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변성들이 있거든요. 그게 영상에 보인 것보다 훨씬 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수술적인 치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분들이죠. 이 세 가지를 고민하고 수술을 결정하면 훨씬 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걸 판단하는 건 어쨌든 의사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가요? 자, 척추관 협착증뿐만이 아니고 퇴행성 척추 질환은 치료 방침이 굉장히 다양해요. 비수술, 수술, 심지어는 수술 말고도 생활 패턴만 변화시켜도 좋아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의사분이 당연히 결정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척추 수술 하시는 분인데 오랜 동안 통증을 굉장히 심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해요. 왜냐하면 본인 통증 치료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통증을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른 데로 수술을 보내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믿고 가도 돼요. 단순히 수술뿐만이 아니고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퇴행성 척추 질환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비수술 모두 잘하는 병원이 잘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척추 협착증의 치료 방법과 수술해야 하는 환자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의 판단은 의사와 환자가 같이 하지만 특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술과 비수술 모두 잘하는 의사분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의사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척보면 척추를 하는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이었습니다.